오늘이 2월 26일입니다. 올해도 역시 봄 감자를 심을 건데요. 1항은 이미 만들어 놨죠. 여기는 배색 비닐로 멀칭을 해놨고, 여기는 흑색 비닐로 멀칭을 해놨고요. 이 1항은 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멀칭을 하지 않은 이 1항은 감자 삭이 좀 덜 올라온 상태이지만 좀 빨리 심고 흰색 비닐로 터널을 만들어서 보온을 해줘서 마치 땅속에서 삭 틔우기 하듯 심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어떤 게 가장 삭이 빨리 올라오고 잘 자라는지 비교를 해볼 요량으로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비닐 멀칭을 할 시점은 토양 수분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데 토양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이럴 때가 가장 좋습니다. 비닐 멀칭을 하는 시점은 이 흙의 수분 상태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1항을 만들어 놓은 지는 한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한 일주일 후에 비가 한번 왔습니다. 한 이틀 전에 비가 왔었는데 비 오고 난 후에 멀칭을 하면 토양 수분 상태가 딱 좋죠. 겉흙은 이렇게 약간 마른 듯 싶어도 흙을 보면은 안을 보면은 흙이 촉촉하죠. 주먹으로 쥐어 보면은 뭉쳐졌죠. 뭉쳐졌다가 바로 이렇게 풀어지는 요 상태가 토양 수분이 50 내지 한 60% 되거든요. 요런 토양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감자를 심으면은 잘 올라오죠. 그러니까 시감자를 심을 때부터 캘 때까지 수분이 50 내지 60%를 유지를 해줘야 감자가 잘 자란다라는 거죠. 지금은 수분 상태가 아주 좋거든요. 요럴 때 이미 저는 멀칭을 해놓고 감자 삭이 틔워지면 그때 심으면 되는 거죠. 멀칭을 해놨기 때문에 토양 수분이 증발을 하지를 않겠죠. 물론 여기는 무멀칭이라 토양 수분이 증발될 수가 있습니다. 심을 때 수분 상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수분이 너무 부족하다 하면은 물을 한번 뿌려주고 난 다음에 심으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수분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멀칭 시점도 생각하는 거지요. 시감자 삭 틔우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반그늘 상태라 그런데 빛은 들어옵니다. 하우스 형태의 창고입니다. 삭이 1cm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더 삭 틔우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봄감자인 수미감자를 심어봤던 경험을 삭 틔우기부터 캘 때까지 과정에 있어서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들을 위주로 살펴볼까 하는데 봄감자 심기 전에 미리 한번 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하네요. 시감자 삭 틔우기입니다. 시감자 전문농가에서 생산하는 시감자를 사와서 삭 틔우기를 먼저 하고 심지요. 삭 틔우기를 하는 이유는 삭이 1cm 정도가 나온 상태에서 심으면 빨리 삭이 올라오고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종 시기를 고려해서 미리 사와서 삭 틔우기를 해야 하는데 보통은 한 달쯤 걸리는데 여기는 남부지방이라 3월 초에 많이 심는데 아무래도 2월은 추운 날씨라 전문농가처럼 삭 틔우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산광채아라고 해서 약한 빛을 쬐어주는 거니까 반그늘 상태를 만들어주고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습도는 85% 정도로 맞춰주고 해야 하는데 텃밭에 조금 심으면서 전문농가처럼 최적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봄감자 삭 틔우기를 할 때 아파트 거실에서도 해봤고 이렇게 삭이 좀 잘 나오고 있고 농막 안에 두고도 해봤고 오늘이 3월 7일입니다. 시감자 자르기를 하고 농막 안에 두고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지 그늘 밑에 두고도 해봤는데 시감자 눈 틔우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를 뿌려 가지고 텃밭 그늘막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 시감자 눈 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삭을 충실히 나온 상태에서, 또 어떤 때는 조급해서 조금 나온 상태에서 심어도 봤는데 되기는 되더라고요. 어떤 때에는 그냥 먹던 감자를 보관했더니 삭이 이렇게 나온 경우도 실험 삼아 심어 봤는데, 창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먹다 남은 감자가 다 먹지 않고 창고 속에 이렇게 있었네요. 근데 요거 삭이 이만큼 났는데 요거를 한 2개 정도만 시험 삼아서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삭이 많이 나온 경우는 감자가 올라와서 자라다가 시들시들 죽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약한 햇빛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산광 채화를 하지 않고 그냥 박스 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삭이 나올 때는 햇빛을 보지 못해서 약하고 길게 자란 삭은 좋지 않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그래도 아파트 거실에서 낮에는 빛이 약간 들어오는 커튼을 쳐놓고 그냥 두면서 삭을 키운 게 가장 좋았던 것 같네요. 시감자 삭은 1cm 내외로 나왔을 때 심어도 삭이 잘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시감자 삭이 3에서 5cm 정도 나오고 뿌리도 좀 나온 상태에서 심으면 활착이 잘 되고 초기 생육이 왕성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삭 틔우기 하는 기간이 한 달은 걸릴 듯 하네요. 허허. 그래서 남부지방의 경우는 3월 초에 많이 심는데 이보다 좀 늦게 3월 중순이나 하순에 심으면 삭이 그때는 날씨도 포근하고 해서 삭도 빨리 틔워지고 심어놔도 빨리 올라오는 경향이 있으니 차라리 좀 늦게 심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자는 장마가 오기 전에 캐야 되는데, 늦어도 6월 말쯤에는 캐야 되는데, 수미 감자는 심고 대략 90일에서 100일 정도는 되어야 생육 기간이 충분한데, 너무 늦게 심으면 생육 기간이 부족해서 자잘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물론 정석을 지키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걸 다 지키기가 어려우니 텃밭농은 자가 소비라 좀 수확량이 적고 자잘하더라도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그냥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해서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저도 잘해보고 싶은 욕심에 그게 잘 안되긴 하더라고요. 항상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게 되는데, 올해는 비닐하우스이지만 이런 차각막이 씌워져 있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반그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햇볕을 반 정도 차단하기 위해 흰색 부직포를 덮거나 다른 조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두고 삭을 틔우는데, 요 시감자 삭이 1cm 정도 자라면 시감자 자르기를 하는데, 자르기를 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시감자 자르기를 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한 조각에 눈이 2개 정도는 있어야 하고 무게는 30에서 40g 정도로 자른 후 자른면 치유를 대략 5일 정도 하고 봄밭에 심으면 됩니다. 계란만한 크기면 무게가 대략 40g 정도 되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 그냥 통감자를 심어도 됩니다. 자를 때 완전히 자르지 않고 5분의 1 정도를 남기고도 해봤고, 칼은 당연히 소독이 돼야 됩니다. 뜨거운 물에 담궈서 소독을 하든지 한 5분의 1쯤을 자르고 남겨놓고, 또 눈이 골고루 좀 포함되게 다 자르지 말고 좀 큰 것들은 4조각을 이렇게 내면 됩니다. 이렇게 4조각을 내고 자른 면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를 할 때는 젤을 묻히거나 아니면은 본감자의 경우는 한 5일 정도 두니까 자연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둘 겁니다. 완전히 자르고 자른 면을 소독을 하기 위해 젤을 묻히고도 해봤는데, 본감자 심을 때는 그냥 5분의 1을 남겨놓고 대략 5일 정도 산광 채화를 하면 되더라고요.
계란만한 크기의 작은 감자를 통으로 심을 때가 쪼갠 감자보다 가장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통감자를 심으면 눈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게 한꺼번에 다 올라오지 않고 순차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줄기를 제거하는 순지르기를 할 때 몇 번을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통감자 심을 때는 눈을 좀 제거해버리고 심어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자 심기. 시감자 자르면이 잘 치유가 됐다면 심는 간격은 대략 20에서 30cm 간격으로 심으면 되는데 심는 깊이는 대략 10cm 정도를 많이 심습니다. 감자 심는 깊이에 따른 차이는 감자 심는 깊이에 따라서 삭이 올라오는 차이가 있나 싶어서 깊이를 달리해서 심어 보았지요. 감자 깊이를 5cm 정도로 심어도 봤고 이번에는 이렇게 다 묻지를 않고 한 5cm 정도만 묻어서 이렇게 한번 둬 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빨리 올라오는지. 삭이 올라오면은 다시 이렇게 이제 흙을 돋아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다 묻은 경우와 한 5cm 정도 묻고 좀 남겨둔 얇게 묻은 경우가 되겠죠. 어떤 경우에 삭이 더 빨리 올라오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지금 여기도 표시를 해둬야 되겠지만 10cm로도 심어봤고 그렇지 않은 건 한 10cm 심어졌을 거고 그렇게 심어졌습니다. 15cm로도 심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검은 비닐을 멀칭하고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깊이는 똑같이 15cm이고 물론 깊게 심으면 삭은 더 늦게 올라옵니다. 어떤 경우에 가장 빨리 삭이 올라오는지 보기 위해서였죠. 감자의 땅속 줄기는 자라면서 위로 달리는 특성이 있어서 땅속 줄기는 복지라고도 하지요. 그 끝에 덩이 줄기인 괴경, 그러니까 땅속 줄기의 발생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시감자가 땅속에 묻혀 있는 깊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많이 달리고 녹색 감자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캐보면은 흙을 한번 볼게요. 이보세요. 바로 윗부분부터 감자가 이렇게 달립니다. 이 말은 북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감자가 크면서 위로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북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심을 때 자른 면이 아래로 가게도 심어봤고 자른 면을 위로 오게 심어도 상관은 없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옆에 세로로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요 정하부에서 삭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뭐 자른 면을 위로 오게 심어도 여기에 삭들이 있고 자른 면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심어도 여기에 삭들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삭 올라오는 시기는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자른 면이 밑으로 가게 심는 게 좋은 게 꼭 정하부만 아니고 이런 데에서도 삭이기 때문에 이런 삭들도 바로 올라올 수 있어서 자른 면이 밑으로 가게 심는 게 가장 좋겠다 싶고 뭐 굳이 뭐 아래 위를 구분 안 해도 되기는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른 면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심는 게 좋겠다. 위로도 올라오게 심어봤고 이 자른 부위를 위로 올라오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삭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제 얼마나 이렇게 심었을 경우하고 자른 면이 밑으로 가게 해서 삭이 바로 올라오게 요렇게 앞에 심었었고 이번에는 요 한 3개 정도를 밑으로 가게 한번 심어서 올라오는 기간도 한번 비교해보고 또 수확량 또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가게 심는 게 좋았던 것 같네요. 페트병에 시감자를 심어서 옮겨 심어도 봤는데 3월 8일 날 페트병에다가 상토에다가 시감자를 넣고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거실에 두고 햇볕도 보여가면서 삭이 과연 올라올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뿌리가
밑에까지 뿌리가 튼실하게 내리고 있고 차라리 이런 게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요래 심고 난 다음에 물을 한번 줘놓겠습니다. 이렇게 심은 게 캘 때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캘 때까지 이 시감자가 싱싱하게 달려있는 경우가 수량이나 크기가 좋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자를 시험 삼아 제가 하나 심어놨는데 오늘 이 밭을 다시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되니까 감자 이 부분도 다 캐가 올 시끄러운 모습인데 잔뿌리가 되게 많이 내렸죠. 감자가 떨어졌는데 시감자가 심을 때처럼 아주 깨끗하게 살아있죠. 여기 정부 쪽이거든요. 제일 위쪽에 감자를 보면 여기 밑쪽이고 감자가 여기 정화 쪽이었고 정화 쪽에서 나온 삭이 튼실하게 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꽃이 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5월 19일이라서 그렇고요. 왜냐면 이런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시감자도 썩어서 남아 있지를 않았고 또 배수가 잘 되지 않은 곳은 뿌리가 약해지고 이렇게 시들어 말라 죽는 경험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지 않은 곳은 두둑을 높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너무 물기가 많아가 그런가 알도 안 들면서 뭐 이거 뭐 아이고 알도 없고 아예 이렇게 감자가 알도 안 달리면서 이렇게 시감자도 썩어버렸네요. 물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두둑을 만들 때도 두둑을 좀 높게 만들어 줬지요. 그래서 두둑의 높이도 한 30cm 이상 되게 좀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두둑이 좀 높거든요. 물이 잘 빠지는 토질이면 더욱더 좋고요. 이 토질 또한 텃밭농은 이미 주어진 땅이라 유기물을 많이 넣어주거나 마사토를 객토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토질도 개선해 나가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경험하고 여기에 마사토를 넣어주기도 했더니 상추를 심거나 해도 잘 자라더라고요. 토질은 배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 배색 비닐 멀칭을 한 곳이 가장 빨리 올라왔고 그 다음은 흑색 비닐 멀칭하지 않은 곳이 가장 늦게 삭이 올라오는 걸 경험했고요. 배색 비닐에 심었던 것은 벌써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삭이 올라왔습니다. 대략 2주일 만에 올라왔네요. 배색 비닐이 확실히 빨리 올라온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배색 비닐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비닐에 멀칭했던 곳은 아직 올라오지를 않았네요. 여기는 멀칭을 하지 않고 그냥 심은 상태인데 물론 여기도 올라오질 않았고 그래서 느낀 건 다만 멀칭을 하지 않으면 얕게 심어서 빨리 삭을 올라오게 하고 북을 주면서 키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여기 멀칭을 하지 않은 곳에는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배색 비닐을 하고 심어 놓으면 대략 2주 정도 되니까 삭이 올라오더라고요. 무멀칭한 곳도 늦어도 3주 정도 되니까 다 올라왔었고요. 감자 순 꺼내주기. 이런 배색 비닐을 멀칭을 하고 심을 경우는 감자 순이 올라올 무렵에는 비닐을 찢어서 감자삭을 꺼내줘야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흙을 한번 돋아주면 됩니다. 지금 좀 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흙을 많이 덮지를 않아서 낮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이 3월 29일입니다. 감자삭이 올라와서 지금 비닐을 찢어주고 있습니다. 삭을 꺼내주는 거죠. 삭이 좀 빨리 올라오게 하는 대가가 이런 수고로움이지요. 왜냐하면 배색 비닐은 비닐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 심은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삭이 확실히 빨리 올라옵니다. 꺼내주리를 아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렸죠. 이걸 모르고 있었네요. 비닐에 닿다 보니까 삭이 이렇게 되죠. 녹아버렸다 합니까 이거?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 줘야 되는 게 이런 거죠.
흑색 비닐이나 무멀칭으로 심었을 경우에는 삭을 꺼내줄 필요가 없지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배색 비닐을 멀칭을 하고 심을 때 과정은 이게 막 대략 넣기 때문에 심는 깊이가 10cm에서 15cm 사이로 심어졌을 겁니다. 깊이가 약간 깊은 건 한 15cm 심어졌을 거고, 그리고 완전히 흙을 다 안 덮고 조금 남겨놨다가 삭이 올라오면은 마지막에 북주기 하면서 다 덮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너무 깊게 덮어버리면은 삭이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까봐 그런 거거든요. 요 심는 간격은 대략 한 25에서 30cm 될 거예요. 감자를 심고 나니까 벌써 습기가 찹니다. 여기 감자를 심었고 여기를 감자 심었으니까 그 사이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하나 내놨거든요. 이 습기도 막 차고 하니까 공기도 좀 통하고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3월 14일 시감자를 심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삭을 꺼내주고 풀이나 녹색 감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흰색 부분에 햇볕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을 덮어주는 작업도 해줘야 합니다. 다 이렇게 흙을 덮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거든요. 이런 작업을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3일입니다. 다 채워주지 않았던 흙을 채워줘야 되죠. 흙을 돋아주거든요. 주변에까지 흙을 두툼하게 좀 채워줍니다. 이 흙이 좀 필요하죠. 이때 또.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투명한 부분 여기다 흙을 덮어줘야 풀도 안 올라오고 또 이 줄기가 나오면서 감자가 달리는데 녹색 감자가 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4월 10일에 감자밭 모습인데 감자잎이 잘 올라왔습니다. 잘 크고 있네요. 피해갈 수 없는 꽃샘추위, 냉해. 2월 29일에 심어도 봤고 3월 9일에도 심어봤고 3월 14일에도 심어봤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심지 않은 한 꽃샘추위 때 냉해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는 듯 하네요. 항상 꽃샘추위는 찾아오니까 꽃샘추위가 예보되면 비닐을 덮어주는 등의 예방대책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오늘이 4월 11일인데 감자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지난주 4월 4일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감자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잎이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또 뭐 살아나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타격을 입으면은 제대로 자란 것보다는 못하겠지요. 이 농사라는 게 하늘도 도와줘야 되나 봅니다. 노지는 이렇습니다. 하우스 같으면 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아미노산 영양제를 연면 시비하면 해줍니다. 냉해 입은 감자에 아미노산 영양제를 연면 시비해줍니다. 감자는 꽃샘추위에 냉해를 입어도 회복이 되기는 합니다. 보통은 아미노산 영양제를 연면 시비한다든지 아니면 요소를 0.2% 정도 농도로 물에 녹여서 연면 시비를 한다든지 해주면 회복은 되지만 냉해 피해를 안 입는 것이 가장 좋지요. 감자 냉해 피해 회복을 위해 가지고 요소 0.2%를 물에 녹여서, 요소는 물에 잘 녹거든요. 감자 냉해 입은 곳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연면 시비겸을 뿌려줍니다. 4월 18일이거든요. 냉해 입은 감자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응급 처방입니다. 이러면 또 회복이 될 겁니다. 감자 순지르기. 감자 줄기 수에 따른 차이가 있나? 감자삭이 출현하면서 여러 개의 줄기가 올라오는데 이걸 다 키우면 너무 자잘한 감자가 되지요. 감자 줄기를 뽑아주는 시기는 감자가 삭을 내고 어느 정도 자라는 시기인 파종 후 대략 35일쯤에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은 영양분을 서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줄기 수가 많으면은 자잘한 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줄기 낳아 놓으면은 개수가 많아질 수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주의할 점은 시감자가 뽑히는 수가 있으므로 손으로 전체 포기를 눌러주면서 제거하고자 하는 줄기만 뽑아주면 됩니다. 물론 튼튼한 줄기를 남겨야 되겠고요. 그래서 줄기를 한 개를 남겨도 봤고 바로 위에 이렇게 달리죠. 위에 달리면서 이 위에 길이 굵어집니다. 이게 위에 길 굵어지고 제법 오늘 제법 굴래. 아이고 감자가 별로 없네. 이 뭐 개수가 막 2개 딱 달리고 말았네. 2개가 딱 달리니까 이게 굵습니다. 감자 한 폭에 줄기 하나를 캤더만은 감자 2개 달리는 이런 경우도 참 별로 소득은 없는데 2개, 3개의 줄기를 남겨놓고 잘라주는 작업을 해줬지요. 저는 3줄기를 지금 많이 남기고 있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뽑았죠. 이제 3줄기를 남겼는데 줄기수가 많을수록 이 자라는 성장세가 더디다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줄기를 남겨놓으면 제일 잘 크겠죠. 튼실하게 크겠죠. 여기는 3줄기가 딱 있으니까 확실히 크지 않습니까? 옆에 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여기 아까 몇 줄기였나? 순지르기를 해줬죠. 제가 뽑아준 거고.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꼭 그렇다, 100% 그렇다라는 그게 있겠습니까? 뭐든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계속 감자를 캐보고 있는데 여긴 2줄기죠. 2줄기인데 또 한번 볼까요? 오, 제법 굵은 게 있고 제법 이게 굵은 감자가 있네요. 개수가 많진 않지만 여기도 엄청 굵죠. 아이고야. 그래도 감자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여기 캤는데 4개가 나왔죠. 4개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참 2줄기에 딱 2개씩 달립니다. 이게 뭐 공식은 아니지만 공식처럼 굵고 잘고 그거 참 희한합니다. 3줄기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감자가 굵긴 하네요. 와, 이런 거는 엄청 굵네요. 근데 3줄기가 2, 4, 6개. 근데 좀 짜잖아요. 이렇게 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2줄기나 3줄기를 가져가는 게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개수도 어느 정도 되면서 굵기도 어느 정도 되고. 따라서 수량이냐 아니면 개수는 적어도 좋다, 통큰 감자가 좋다라는 분들은 한 줄기를 남기면 확실히 굵은 감자를 캘 수 있습니다. 순재르기 할 때 이걸 고려하면서 하시면 될 듯 하네요. 북주기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심었을 경우에 해주게 되는데 북주기는 2번 정도 해주면 되고 1회 북주기는 감자삭이 15 내지 20cm 정도 자랐을 때 해주면 되고 2회 북주기는 1회 북주기가 끝나고 15 내지 20일 후에 실시하면 됩니다. 북주기는 감자꽃이 피기 전까지만 해주면 되고요. 북주기를 해주는 이유는 감자가 자라면서 덩이 줄기가 시감자 심은 위쪽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흙을 돋아줘서 덩이 줄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한 달린 감자가 햇볕에 노출이 되면 녹색 감자가 되기 때문에 녹색 감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지르기 하고 뽑은 이 순을 이게 땅속에 들어있으니까 땅속에 줄기고 요 끝에 감자가 달립니다. 요런 것들은 뿌리고 요거는 뿌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줄기가 땅 위로 올라오면은
요런 그냥 잎이 나는 줄기가 돼버리는 거죠. 감자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북을 주는 게 재배하기가 번거로워서 그렇지 북을 주는 게 굵은 감자를 달고 제일 좋더라고요. 햇빛을 봐버리면은 땅 위로 올라와 버리면은 이런 줄기가 안 나오거든요. 덩이 줄기가 안 나오니까 이게 깊이 이만큼 깊이 묻혀 있다면은 여기 또 나오고 하면서 감자가 많이 달리겠죠. 그래서 깊이 좀 심어줘야 되고 북을 주는 게 감자 재배에서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비닐 멀칭을 해버리니까 북을 줄 수가 없죠. 비대기 이후에 해줘야 할 일. 감자 비대기는 대략 5월 이후부터 캐기 전까지로 보면 됩니다. 5월부터 감자알이 달리고 본격적으로 굵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이 5월 8일입니다. 감자가 아직 꽃은 피지는 안 했고 좀 필라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시기에 감자알이 얼마나 달렸는지 땅속 덩이 줄기는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관찰해 보기 위해서 하나를 캐볼게요. 한번 캐보겠습니다. 관찰하기 위해서. 오늘이 5월 8일인데 이게 3월 14일에 시감자를 심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캐봤습니다. 캐보니까 이게 막 떨어졌죠. 이제 요런 것들은 뿌리고 요게 땅속 줄기죠. 땅속 줄기 끝에 이 덩이 줄기가 굵어집니다. 개경이라 그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감자죠. 요런 경우는 뭐 한 탁구공만큼 벌써 컸는데 요런 건 메추리알 정도 좀 되고 요 시감자 심었던 시감자 아닙니까? 요 시감자는 감자 캘 때까지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더 잘 큽니다. 감자가 잘 달리고 하거든요. 이게 시감자 심은 후 대략 55일째인 5월 8일의 모습이고요. 감자 비대기 때 이때 한 번 정도만 추비를 해주면 됩니다. 5월 한 달 정도 바짝 키워야 됩니다. 이제 물도 주고 이럴 때죠. 그러니까 뿌리가 요만큼 밖에 안 나왔으니까 요 추비를 줄 때 한 요 사이에 여기 정도 주면은 뿌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뭐 뿌리 나와봤자 한 요만큼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제가 이 추비를 오늘 해줄 거거든요. 여기다가 뚫고 추비는 요런 NK 비료를 주면 됩니다. NK 비료 질소와 칼리만 들어있는 비료거든요. 인산은 빠졌고 요런 비료를 이게 농약사에 가면 주는 계량컵으로 여기 10g짜리입니다. 10g 정도 주면 되겠습니다. 요 파가지고 주고 지금 비가 안 오거든요. 이제 흙은 덮어줘야 됩니다. 이 햇빛에 노출되면은 비료기가 날아가 버립니다. 흙은 덮어주고 지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물을 줘야 됩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 바로 전에 이렇게 주면은 비료가 녹아서 바로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일기예보로 봤을 땐 비가 안 오는데 그래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추비를 하고 물을 뿌려주겠습니다. 감자 우끄름 주기는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분들도 있어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물을 주면은 어차피 여기도 줘야 되니까 비료 준 곳에 물을 뿌려주면은 조금씩 녹아 들어가겠죠. 또 비가 한번 와주면은 비료를 먹겠죠. 이런 식으로 다 물도 줄 겁니다. 흙을 돋아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다 흙이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감자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감자가 이런 비닐 속에 햇빛에 노출되면은 녹색 감자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안 보게 하기 위해서 다 요런 데도 흙을 좀 주고 이제 물을 한번 줘야죠. 흙을 덮어서 비대기 이후에 해줘야 할 일은 구근 비대제를 7 내지 10일 간격으로 2회 정도 해주면 좋고 비대기에 구근 비대제를 연면 시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대기인 5월에는 충분한 물주기를 해줘야 하고 영양제나 비료는 감자 캐기 한 달 전에 끊어야 하고
감자 캐기 2주 전에 물주기도 끊어야 합니다. 물론 비가 온다면 할 수 없지만요. 초대받지 않는 손님들.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런 불청객들도 나타납니다. 오늘이 5월 29일인데 감자가 삭둑 잘라 먹은 건 거세미 나방 애벌레 짓이거든요. 삭둑 잘라 먹어요. 여도 깔아 먹다가 남겨놨죠. 밤에 나와서 잘라 먹고 낮에는 흙 속에 숨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이 주변에 어디인가 있지 싶은데 이걸 어떻게 찾지? 밤에 나와서 잘라 먹는데 낮에는 흙 속에 들어있는데 이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벌레고 공벌레들이 있고 흙 속에 숨어 있어서 있네. 여기 있네요. 그죠? 이놈 짓입니다. 이놈이 삭둑 잘라 먹었어요. 이런 거세미 나방 애벌레 같은 피해를 방지하려면 감자밭 만들 때 토양 살충제를 넣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하겠네요. 달팽이도 나타나고 무당벌레도 나타나고 감자에는 무당벌레도 달라들지요. 이런 불청객들이 잎을 갉아먹기도 하는데 방제도 해줘야 하고요. 어릴 때 감자를 구워 먹어본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그간에 감자를 재배하면서 경험했던 좋았던 점과 나쁜 점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